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으로 하룻밤 만에 달려왔다는 그녀. 그녀는 서울의 호텔에서 카메라를 향해 놀라운 말을 내뱉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주위에서도 알아주는 한국 안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돌연 모든 발언을 뒤집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드라마 제작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만다 클라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한국에게 밀린 성적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사방에서 한국이란 말만 들려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영국 드라마를 보고 자랐고 당연히 영국이 드라마 종주국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나라, 셜록 홈즈의 고향이 아닌가요? 우리 영국 드라마의 깊이와 전통을 그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와 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작품이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역사 드라마였죠. 저는 당연히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한국에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사람들이 영국 왕실보다 개화기 시기에 한국 드라마를 더 재밌어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됐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만들었던 현대 드라마도 한국의 스카이 캐슬이 인기를 끌면서 또다시 완패했습니다. 도대체 교육 문제를 다룬 한국 드라마가 왜 영국에서 인기를 끄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영국 제국의 마지막 영광을 그린 드라마에도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킹덤이라는 한국 드라마에게 패배했죠. 고작 좀비가 나오는 한국 사극이 영국의 드라마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새 작품 다 평가 점수도 무척 좋았습니다. 인기는 두말할 것 없었죠. 매번 처참한 성적을 받아볼 때마다 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마케팅을 잘한 거겠지. 원래 아시아가 그런 걸 잘하잖아. 그런데 이런 제 말에 동료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한국 소리만 들어도 아예 펄쩍 뛰며 화를 내었죠. 이런 제 자격지심은 회사에 아시아계 직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더 심해졌습니다. 전 나중에는 대놓고 빈정거리곤 했어요. 아시아 출신들은 서구 문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어. 겉모습만 화려하게 포장하는 게 전부라고. 그뿐만 아니라 회의 때마다 그들의 의견은 무시했죠. 니들이 뭘 안다고? 이런 식이었어요. 아시아 출신들은 영국의 감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회사 내 제 평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을 꿋꿋하게 무시했어요. 분명 제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징어 게임 3가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 세계 1위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93개국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동기간 2위인 워터프론트는 676점을 받았는데 한국은 총점 930점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자랑했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 수치를 보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930점이라고? 이게 말이 돼?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또 한국이라고? 왜 저런 게 인기야? 세상이 미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이번엔 정말 이상했습니다. 회사 내 그 누구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심지어 평소에 제 편이었던 동료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인정하고 너도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어때? 이미 한국으로 주류는 넘어갔잖아. 벌써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너도 이제는 인정하고 배워야지. 그 말에 저는 대놓고 코웃음 쳤죠. 영국인의 자존심도 없어 하고 소리치자 동료는 한숨까지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리고 그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제게 뜬금없이 한국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 3 기념행사가 열리니까 그거나 취재해요라는 거였죠. 드라마 제작에서는 당분간 빠져있어.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불만이 많거든. 상사의 차가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이러는 거죠? 저는 정말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전 연예부 기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쳤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한국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는구나 싶어서 가슴을 쾅쾅 두드렸죠. 그렇지만 별 수 있나요? 시키면 해야죠. 그렇게 전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전 한국의 허상을 모두에게 폭로해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 모든 것을 박살내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3 기념행사도 과장된 마케팅일 뿐이고 실제로는 초라하고 어설플 거라고 생각했죠. 조작된 인기라는 증거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흘러갈 리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아직 여유가 넘치는 상태였죠. 생각보다 더 크고 온갖 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전 애써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랐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호텔에 도착해서 첫 번째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오징어 게임 3 기념행사장에 가서 허점들을 찾아내는 거였죠. 분명 세트도 허술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야.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영국에 보내는 거지. 저는 이미 기사 제목까지 생각해뒀어요. 오징어 게임 열풍의 민낯, 실제로는 엉망진창 뭐 이런 식으로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의기양양하게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예상했던 건 동네 축제 수준의 초라한 행사였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장관은 저녁에 펼쳐진 퍼레이드였죠. 도로 전체는 통제되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핸드폰을 꺼내든 채 오징어 게임 3의 퍼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었죠. 생각보다 본격적인 행사 규모에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이런 규모를 만들 예산과 기술이 있다고? 이건 내가 예상한 게 아닌데.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날아온 외국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대충 행사 흉내만 내거나 한국인들끼리 모여 마을 축제 수준의 허술한 행사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오만이 무참히 깨져나갔죠. 특히 긴 거리를 이동해 등장한 술래잡기의 영희 캐릭터는 정말 영화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 주위를 분홍색 옷을 입은 드라마 속 요원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드라마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충격받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행사를 보러 온 외국인들이었죠. 미국, 유럽, 남미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한 여성분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징어 게임 개봉일을 듣자마자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한국 여행을 꼭 해보고 싶었고 마침 오징어 게임 개봉 소식이 들려와서 일부러 시기를 맞췄다는 거였죠. 오징어 게임은 시즌 1부터 팬이었다면서요.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을 한국어 원본으로 보고 싶어서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1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더빙으로 보면 감동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어 공부를 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이쯤 되니까 전 이 사람이 절 놀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또는 가수 등 계기는 다양했지만 다들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더빙판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배우가 직접 한국어로 전달하는 그 특유의 맛이 있다면서 무조건 한국 드라마는 한국어로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데 얼핏 들어도 유창한 수준이었습니다. 전 순간 아찔해졌어요. 한국 인기가 이 정도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에서 왔다는 남성은 한국 문화에 대해 줄줄 설명했고 브라질에서 온 가족은 아이들까지 한국어 단어들을 알고 있었죠. 솔직히 전 이때 누가 이 모든 건 장난이었다고 해주길 바랬습니다. 이건 마치 온 세계가 한국에 중독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영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벌써 한국에 5년째 거주 중이라는 영국인 남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영국 드라마는 이제 재미없어요. 그 인기도 솔직히 이제 옛말이죠. 저는 이제 한국에게 배울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특유의 짜릿함과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 통한다는 증거가 지금의 한국 인기라고 생각해요. 그 말까지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받으면서도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드라마는 너무 뻔하다. 한국처럼 예상을 뒤엎는 맛이 없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울고 웃는 건 한국 드라마 볼 때뿐이다. 이런 말까지 했죠. 어떻게 같은 영국인으로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 사람은 영국인이 아닌 게 분명했어요. 이렇게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 머리를 쾅 때리고 간 사건은 바로 뒤에 일어났죠. 그건 제가 어떤 공연장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또 무슨 홍보용 이벤트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뭔가 구슬프면서도 웅장한 목소리였는데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구석에서 판소리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소리꾼이 부채 하나만 들고 서서 노래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앉은 관객들이 모두 넋을 잃고 보고 있더군요. 저는 처음엔 이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서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영국의 오페라나 뮤지컬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계속 듣고 있자니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5분, 10분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모두의 시선이 소리꾼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소리꾼은 목소리로만 온갖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 울림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슬플 때는 정말 울 것 같고 기쁠 때는 덩달아 웃음이 나오고 화날 때는 제 가슴도 답답해지더군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어떤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박수를 치고 있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제게 옆에 서 계시던 한국인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죠? 그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감돌았어요. 다소 엉성한 영어였지만 그 뜻을 알아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작 이름 모를 공연에 정신없이 빠져들었단 사실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에게 설명하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죠. 저건 한국 전통문화인 판소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옛 조상들은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왔다고요. 그 속에는 문화와 역사는 물론 개인적인 슬픔, 기쁨 같은 희노애락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사실 한국에는 이뿐만 아니라 탈춤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펼치는 춤과 연극이 결합된 공연으로 사회 풍자와 해악,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했죠. 마치 그 말이 지금 한국 드라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노래로 이야기를 전하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소리쳤지만 이렇게 사람들 가까이에서 펼쳐지는 것은 분명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한동안 그 소리꾼의 깊고 절절한 목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판소리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죠. 아니,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을 조금만 겪어보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해외에서는 스토리가 엉성해도 적당히 인기 배우를 넣으면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아요. 2시간 내내 아무 내용이 없어도 사람들은 잘 보죠. 하지만 한국은 아무리 인기 배우가 나와도 스토리가 형편없으면 냉정하게 외면하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보같이 외면해왔지만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겠죠. 특히 해외 제작사들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작품성을 테스트한다는 이야기는 줄곧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 통한다며 그만큼 한국인들의 눈이 높다는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스토리의 구조, 복선은 물론 배우들의 연기까지 얼마나 이야기가 탄탄하고 조화롭냐를 살피는 이들이었거든요. 세계에서도 높고 까다로운 기준은 자신들의 작품이라고 해도 가차없었죠. 그리고 그런 한국 관객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지 같은 고집을 부리며 외면해왔지만 이미 한국의 수준은 영국을 뛰어넘은 지 오래였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서울의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원래 쓰려던 기사와는 완전히 바뀐 내용 때문에 뭘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어요. 이미 인정했으면서도 또다시 뻣뻣한 자존심이 고개를 든 탓이었죠.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런던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날아왔어요. 시차 때문에 런던은 한낮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회사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제작팀장 데이먼, 동료 존, 사라, 그리고 제가 평소에 무시하던 아시아계 동료 김민수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데이먼이 먼저 말했어요. 한국 상황은 어때? 잘 돼가고 있어? 이 순간 저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동료들 역시 저와 같이 놀랄 게 뻔했죠. 저는 깊게 숨을 쉬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행사는 생각보다 더 본격적이었고 전 이제 한국이 전 세계의 주류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동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많이 놀라셨겠지만 남은 기간 한국을 더 자세히 둘러보며 취재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순간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런데 몇 초 후 화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존과 사라가 저를 보면서 이미 한국 인기가 많은 건 다들 알고 있었다고, 그걸 이제야 알았냐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한국의 스토리텔링 능력과 그 제작 능력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였죠.
도리어 데이먼은 팔짱까지 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누가 봐도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 가면 생각이 바뀔 걸 알았다는 것처럼요. 저는 데이먼을 향해 전혀 안 놀라시네요 하고 물었죠. 그러자 데이먼은 솔직히 취재팀이 아닌 저에게 굳이 한국행을 보낸 이유가 그거였다고 했습니다. 제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고집이 워낙 강해서 팀 내에 불화가 일어나니 그걸 일깨워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팀으로부터 그 일을 받아왔다고 했죠. 그의 말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소리치기도 전에 사라가 속 시원하다는 얼굴로 말했죠. 솔직히 여기 제작팀에서 한국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 이야기만 들으면 당신이 워낙 싫어하니까 모두 말을 못한 것뿐이죠.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호텔 방 안에 혼자 있는데도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데이먼이 폭탄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 회의에서 한국 드라마 제작 방식을 벤치마킹해보자는 얘기 나왔어. 웹툰 드라마 연계 시스템이나 다회차 스토리 구조 같은 거 말이야. 이제 자네도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내봐. 이때 전 너무 당황해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했죠. 이런 저를 향해 사라는 또다시 자신이 즐겨보았던 한국 드라마 목록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전 멍청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다음 기획물로 한국 스타일로 드라마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K-팝 데몬헌터스라고 한국 K-팝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다룬 애니메이션까지 나온 마당에 우리도 한국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 거대한 업계가 한국 스타일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꿋꿋하게 한국을 거부하며 우물안 개구리 노릇을 했던 건 저뿐이었던 거죠. 그때 김민수가 화면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사만다 아직 일정이 남았으니 한국을 천천히 둘러보고 오세요. 생각보다 한국엔 재밌는 게 많거든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단 말이야? 대체 그들은 어떻게 하길래? 전 호기심이 들었죠. 그리고 무심코 한국 제작진들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겨났어요. 어쩌면 그게 제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톡톡이었습니다.